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김신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담적병, 습담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담적과 습담 이 두 가지는 다 몸속에 노폐물, 안 좋은 게 이제 많이 쌓이는 질환을 말해요. 담적병 들어본 분도 있을 텐데 이 담적병은 이게 대표적인 질환이 기능성 소화불량입니다. 습담증은 이제 다이어트 하는 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습담은 이렇게 몸이 잘 붓게 하고 살이 찌게 하고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 질환도 습담증이 대표 질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담적과 습담 차이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 담적과 습담 이 두 가지는 모두 몸속에서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말해요. 가래, 콧물, 소변, 대변, 그 피부에 여드름 생기죠. 종기 이런 게 다 몸 밖으로 내보내는 노폐물에 해당돼요. 우리가 이게 집에서도 쓰레기 분리수거 하시죠. 음식 쓰레기, 헌옷, 페트병 이런 거 분리수거하듯 우리 몸속에서도 똑같은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 노폐물을 분리수거를 해요. 근데 이 노폐물이 계속 쌓여 있으면 집이 더러워지듯이 몸속도 나중에 가면 이게 큰 병이 생겨요. 어떤 차이가 이 담적하고 습담에 있을까요? 차이는 이제 어떤 장기에서 이걸 처리를 못하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생깁니다. 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쓰레기가 담적, 신장, 자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습담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제일 먼저 소화하는 부분이 위장이죠.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이걸 잘게 부수고 장으로 내려보내서 흡수를 합니다. 근데 이때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가 독소가 생기는 음식을 먹고 있지 않나 하는 거하고 내 위장에 이상이 있어서 음식을 흡수하고 배출할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두 가지 원인으로 담적이 생겨요. 가령 이제 매일 치킨, 콜라, 피자, 튀김 이런 거 자꾸 불규칙하게 폭식하면 당연히 혈액 속에도 노폐물이 많아지겠죠. 이런 분들 보면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이런 당독소도 많아지세요. 그래서 이런 위장에 독소, 노폐물이 쌓인 게 담적에 해당합니다. 담적병이 생기면 위장벽에 이 혈관을 통해서 담적이란 독소가 계속 쌓여요. 그러면 위장 운동을 못 하겠죠. 위벽에 쌓인 담적이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로 안 나타납니다. 이 내시경은 위속 점막만 보는데 담적은 점막이 아니라 바깥층에 쌓이죠. 그래서 담적이 있는 분들을 보면 위가 운동을 못하고 소화가 안 돼서 답답한 증상이 제일 먼저 생겨요. 위에서 두세 시간이 지나면 장으로 음식이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니까 계속 답답하고 더부룩하죠. 이게 팽만감. 이런 증상 잘 와요. 또 명치가 답답하면 또 반대로 가스로 인해서 역류가 생기면 가슴도 답답하고 속쓰림 이런 증상들이 담적병에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습담 이거는 신장하고 자궁에 잘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습담이 있으면 몸이 잘 붓고 생리불순도 잘 와요. 습담증 이거 대표적인 질환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이에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자궁에도 문제가 있어서 생리불순이 오지만 사실 근본 원인은 대사장애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잘 오고 다낭성 난소증후군에서는 호르몬 변화,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게 잘 옵니다.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치료하려면 습담을 개선해서 대사 기능을 교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노폐물, 담적 습담 이런 것들은 이게 만성 염증을 일으켜요. 집에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곰팡이 피죠. 냄새 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장 이런 부분에 담적 습담이 쌓이면 담적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급성 염증은 안 일으켜도 천천히 안 좋아지는 만성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담적병이 이게 소음인에게 많다면 습담증은 태음인에게 많이 옵니다. 위가 약한 체질이 소음인이죠. 그래서 소음인은 담적병이 많고 습담증 이거는 이제 붓고 살이 잘 찌는 체질이어서 태음인에게 많이 와요. 비만도 우리가 태음인이 가장 많이 오는데 태음인은 간에 열이 많고 폐, 대장 이게 좀 약해요. 그래서 태음인은 간에서 해독도 못하고 폐나 대장이 노폐물 배출이 안 되면서 습담증, 비만이 잘 옵니다. 습담을 한번 볼까요? 습담은 이제 담이란 글자 앞에 습이 있죠. 습은 이제 축축할 습, 축축한 걸 말해요. 우리 장마가 오면 막 집 여기저기 곰팡이 피잖아요. 마찬가지로 몸속에도 뭔가 눅눅한 기운, 내 몸속에 수분이 안 나간다, 붓는다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습담은 그래서 수분 형태로 배출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액체, 수분 이게 배출이 안 되니까 부종이 잘 생기죠. 대사 기능도 떨어집니다. 인슐린 저항성도 자라요. 그래서 비만을 치료하려면 습담이 많은 분들은 이 습담 체질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제 적게 먹어서는 안 빠져요. 습담을 개선하는 약을 써야 살이 잘 빠집니다. 신장, 폐 이게 수분을 배출하는 대표적인 장기인데 이 혈관통에서 여과된 액체 형태의 노폐물이 신장을 통해 나와요. 폐에서는 수분을 공기로 바꿔서 호흡을 통해서 배출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신장, 폐 이 거름망 같은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습담증이 잘 오세요. 습담이 있으면 이제 대변도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요. 폐와 대장은 한의학적으로는 이게 서로 연관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폐의 기능이 떨어지면 대장도 흡수를 못하고 변이 안 좋아지면서 불규칙해져요. 습담이 잘 생기죠. 그래서 습담증을 개선하려면 이렇게 간, 폐, 신장, 대장 여러 부분 중에 내가 어디가 더 안 좋은가를 진찰을 해봐야 됩니다. 이 담적, 습담 공통점도 있습니다. 습담이 더 잘 붙고 수분이 많아지죠. 담적은 위장이 안 좋아지면서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고 잘 부어요. 공통점은 겉으로는 불필요한 수분이 많아지지만 실제로 속을 보면 내장, 속 점막은 건조해지고 딱딱해지면서 진액이 부족해져요. 담적병 있는 분들 볼까요?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건조하고 위점막도 건조해져서 위축성 위염이 잘 오세요. 위점막도 이게 혈액이 충분히 가져야 이게 점막이 두툼하고 선홍빛의 정상 점막을 유지하는데 혈액이 부족하고 건조증이 생기면 위점막도 창백하고 점액이 부족해지는 위축성 위염이 잘 옵니다. 습담증도 마찬가지예요. 겉에 살은 수분이 많아져서 붓고 살이 축 처지지만 내부 장기는 진액 부족으로 건조증이 잘 와요. 그래서 습담증 있는 분들 보면 기관지 폐가 약해져서 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모관도 건조하고 가슴 답답해져요. 이런 증상 많이 오세요. 자궁도
이게 불필요한 냉대야 이거 많아지지만 자궁 속 점막이나 근육을 보면 혈액도 부족하고 건조해져서 자궁도 건조하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담적병과 습담증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적병인데 습담 치료를 하고 습담증에 담적 치료를 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잘 구분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